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락장이 될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최저점 4%, 어제 저점까지 정확히 찍고 살짝 반등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0선이 무너졌었죠. 장중에 무너졌다가 3012로 마무리가 됐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급락을 시작을 시켜가지고 쭉 빠졌다가 지금 막판에 살짝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 코스피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한 다음에 쭉 하방으로 빠져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살짝 올려놓지만 않았다면 상당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살짝 올려놔서 다행이죠. 자, 오늘은 개인이 약 3조 7천억인가요? 예, 3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2조 8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약 1조 정도를 순매도를 하면서 지금 개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최고점 있죠? 이 최고점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이 최고점마다 지금 여기도 빠질 때도 마찬가지, 여기 빠질 때도 마찬가지. 이 최상단에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계속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00이 확실하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물려서 신용으로 샀던 사람들이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더 하락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가지고 우리 KCS 상한가 먹었죠? KCS랑 부강약품, KCT 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K사인도 매매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왜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석유. 자, 한국석유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1대1 무상증자에 그 다음에 5대1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가 액면가 500원짜리로 지금 유동성을 갖다가 확 늘린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전체 주식수가 약 65만 5천 주네요. 그쵸? 65만 5천 주인데, 그러면 650만 5천 주. 그러니까 10배 정도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1대1 무상증자면 약 1200만 주. 그죠? 1200만 주 정도, 1300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예를 들면 20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20만원이라고 그러면 얘가 나누기 2를 해야죠. 10만원에다가 나누기 10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한 만원대에서 한국석유는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식수는 그렇게 확 늘어나겠죠. 자, 아침에 20%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아무런 애누리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빠지지도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전일 엄청나게 강한 이슈로 해가지고 그냥 점상을 가거나 아니면 강하게 상한가 간 거는 그 다음날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제가 매매만 하면 저는 들어가요. 근데 리딩도 해야 되죠. 방송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제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렇게 너무 높은 거를 들어갔다가 물리면 또 저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지금 3월 2일이죠. 3월 2일 날도 아마 꽤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날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아침장에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KECS. 자, KCS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 CBDC 개발 기대감으로 키오스크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이
그 KCS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아침에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크게 빠지지 않고 쭉 올라오면서 저점을 계속 높였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와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가 상한가를 가면서 한네트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죠? 한네트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고, 근데 로지시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었네요. 23%까지 올라왔었네요. 로지시스도 마찬가지 화폐 개혁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한때 대장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한 종목이 있었죠. KCT. 자, KCT 같은 경우는 KCS 후발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요게 후발주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 봉 차트로 만들고요. 요거를 추로 해놓고 여기다가 KCS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같은 조건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밑에 있는 KCS가 상한가를 가자마자 KCT는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상한가가 붙자마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KCS가 상한가를 가자마자 KCT는 스타트를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갭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순환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순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 테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걸 순환매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한네트가 대장이었죠. 한네트. 예, 한네트에서 그 다음에 로지시스. 그죠? 로지시스. 그 다음에 지금은 KCS까지. 예, KCS.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이 올라온 KCT까지. 예, KCT까지.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순환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어떤 종목이 다음에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CBDC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만든다고 그러고, 일본, 지금 중국은 시행 중이고요. 그쵸? 중국은 시행 중이고, 그 다음에 EU도 조만간 한다고 그랬고, US 마찬가지 한다고 그랬고, 재팬도 마찬가지 한다고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느 나라, 이 중에서 지금 중국은 좀 빠르게 진행을 중이고요. 나머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쪽에서 한번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바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 관련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해서 플러스 돼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상화폐예요. 그쵸?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는 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질 수가 있지만, 디지털 화폐는 그냥 말 그대로 사이버머니 같은 거죠. 실제 쓰는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안주구들이 이제 주용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 게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K사인 하루 종일 매매 드렸죠. 저도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어쩔 때는 들어가서 먹고 어쩔 때는 손절을 당하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갑자기 수급이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 걸 뚫고 올라왔다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뺐다가 쭉 다시 올렸다 뺐다가 올렸다 뺐는데, 지금 얘네 빼는 폭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65부터 2330원 130원이니까 한 10%가 아니라 한 5% 정도 되겠네요. 그쵸? 최고점에서 여기까지는 200원 정도 되니까 여기는 한 10%. 요거 한 6, 7%, 요건 10%.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움직임이 나와서 마지막에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K사인을 포함을 해가지고, 보안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안 관련한 종목은 대장이 K사인이죠. 예, K사인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게 바로 지금 현재, CBDC 관련한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해두고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광약품. 자, 부광약품은 오늘 제가 이거
뜨자마자 뜨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딩클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부강약품,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최종 승인, 마지막 환자 투약 후 관찰까지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경구용 치료제죠. 그래서 지금 10시 54분에 드렸습니다. 자, 10시 54분이면은 어딘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시 53분, 54분, 여기네요. 첫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만큼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2,300원대에서 27,4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특히 여기나 이 수급세는 그냥 상승세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여기서 꺾이긴 했지만 이 수급세가 엄청났고요. 마지막에 이제 오후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리딩클럽에서 드리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나온 조류나 그 다음에 제가 정보를 엄청나게 빨리 드리는 편이죠. 이 정도면 이거는 찌라시 돌린 애들이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센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만 잡아도 한 달 리딩비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리딩클럽에 오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만 잘만 잡아도 한 20%만 먹어도 충분히 한 달 리딩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리딩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레보비르 임상 이상 종류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빠질 때도 제가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쨌든 매매를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미창석유. 자, 미창석유는 미국이 이란 민병대 공습을 하고요. 국제유가 강세로 해서 지금 미창석유가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올라온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니죠. 제일 먼저 움직인 거는 흥구석유였습니다. 흥구석유가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까지 움직임이 나와서 아침부터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흥구석유였는데 갑자기 미창석유라는 종목이 갑자기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붙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상 붙었죠. 그죠? 상한가 갔다가 지금 빠진 상황인데 미창석유라는 종목은 아침에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저는 발견을 못하고 한참 오른 다음에 봤는데 그래도 오후장에 보면 여기까지 뺐어요. 지금 점심때 딱 반을 뺐거든요. 그러면 82,000원에서 82,600원에서 71,350원이면은 15,000원 정도 뺀 거나요? 11,000원 정도? 그럼 5-6% 정도 뺐다가 다시 올린 거거든요. 요즘은 이래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도 7-8% 뺐다가 15% 뺐다가 다시 올리고 10% 뺐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고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빠져서 7% 언더나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는 7에서 10% 언더에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이런 매매를 잘 하실 수 있고요. 수익도 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간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7에서 10% 좀 심지어는 15%도 빠지니까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모아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간 차트를 보면 여기가 저점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가 저점이겠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서 쭉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쭉 빠지다가 이렇게 쓱 올라오면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이죠. 이 자리 눌림목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한참 더 빠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잡는다고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못 사면 본전이에요. 그쵸?
그래서 눌림목보다는 이렇게 그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스틸. 자, 하이스틸이 장중에 1대1 무상증자 뉴스가 떴었나봐요. 아침에 떴나요? 잠깐 볼까요? 자, 하이스틸. 자, 하이스틸이 26일날 아침에 1대1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고요. 25, 주식, 하이스틸도 주식 분할 결정했네요. 그쵸? 하이스틸도 장 끝나고 주식 분할 결정을 했고요. 자,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이네요. 예, 액면 분할. 주식 분할, 그죠? 액면 분할 결정해가지고 지금 하이스틸이 올라온 거네요. 그, 무상증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하는데 지금 하이스틸도 5,000원짜리거든요. 5,000원짜리에 27,000원이니까 액면 분할을 갖다 500원짜리로 하면 2,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주식 분할 결정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얘는 좀 약했네요. 그쵸? 그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겁나 많이 올랐는데 얘는 약하게 움직임이 나와서 결국에는 오후장에 상승을 해서 상치였다가 좀 밀린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자, HLB 생명과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지금 한 것 같은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자, HLB가 1대1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1대1 무상증자 날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코스닥 공시 주총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1대1 무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자, 1대1 무상증자 결정 여기 있네요. 코스닥 공시 날짜를 한번 볼까요? 자, 3월 16일이네요. 그쵸? 3월 16일이에요. 3월 16일이면은 지금 3월 16일이면 3월 15일. 3월 15일 날 권리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주냐면은 3월 15일.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나요? 예, 다른 거 필요 없고요. 3월 15일 권리락 1대1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번에 3월 15일날 아침에 검색을 해서 무상증자 권리락 됐을 때 단타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어요. 왜?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일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S가 대장이었죠. 그래서 KCS 가는 거 보고 KCT 같이 CBDC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부강약품은 그 단발 이슈일지 아니면 더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지게 상한가 가는 건 종목 아침에 3월 2일이죠. 3월 2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물론 바로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예, 시가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빠져서 마이너스 3%의 손절 잡고 본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2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